네, 많은 분들 기다리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전거래일이죠. 미국에서 그래도 고용 지표가 깜짝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의 가장 기본 요소는 이제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죠. 왜냐하면 이 제조업이 계속해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제조업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3.6%인데요.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도 2% 전후에서의 움직임이 있고요. 27살에서 54세까지 약 80%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취업을 했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흔들리니까 이제 금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당위성 뭐 이런 게 이제 부족하죠. 명분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실업률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면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희석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전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때 당시 금리가 3.2%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로금리까지 끌어내리면서 명분상 0.25를 남겨놓고 완전히 다 내렸죠. 그런 다음에 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14,000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2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27,000 언저리가 왔는데도 역시 3.2가 아닌 지금 1.75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0.75 정도가 더 금리 인하를 했는데 혹시라도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연준은 굉장히 시장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조업이 흔들리잖아요.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게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글로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을 끌어내리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금리 인하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싸움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정치권에 밀려서 금리 인하의 소지는 있다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합니다. 더 하락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전전달 아래꼴 비슷한 시점에서 올라오죠. 많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치고 가야 됩니다. 못 치고 가면 소용이 없죠. 뭐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얘기하는데 이 스몰딜은 트럼프 생각이겠죠. 그러나 스몰딜은 시장에서 이때까지 무역 분쟁한 거에 대비해서는 기대치를 충족시 못할 거다라는 생각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스몰딜을 하게 되는 순간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끌어서 자꾸 탄핵 이슈를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걸로 막아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 트럼프로서는 최고의 악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무역 분쟁 자체가 최고의 악수였고요. 두 번째 악수가 아마도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이게 수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데 안 내려오죠.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돌파했을 때 따라가는 방법 아니면은 적어도 길게 잡았을 때 이 정도, 후행했을 때 이 정도면 한 10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흔들리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흔들리면 정말 위험한 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상승에 너무 기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확인사살 매매를 계속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같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한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이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9%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10개국 중에서 10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크죠. 평균 2.4% 정도 빠졌으니까 거기에 뭐 거의 5배 정도, 4배, 5배 정도 빠진 상태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 환율이 그나마 올라서 약세가 돼서 이 정도 버틴 건데 현재 환율 가지고는 수출의 역주행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환율이 적어도 지금보다도
10% 이상은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가 활성화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져간다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본다면 환율이 또 한 번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마 이게 뉴스거리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가 다가왔어요. 수요일 날 또 쉬죠. 한글날로. 그래서 오늘 포지션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이 콜을 조금 열었어요. 270위까지 열었습니다. 이게 누적치입니다. 270위까지 열었죠. 근데 하단에서는 267.5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잡힙니다. 260.5인가요? 265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게 되면 상단은 272가 보일 수 있어요. 상단을 만약에 간다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줄지만. 근데 265가 깨지면 위험하다. 선물의 방향 꼭 봐라. 선물에 매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조금 꺼림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고감탄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협주가 시퍼렇게 멍이 든 모습인데 그 자리를 그나마 헬릭스미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주가 좀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신중한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오늘 하루도 MTN과 함께 신중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